자, 그래서 요 음운 변동은 첫 번째 앞뒤 소리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편하고 쉽게 하려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어디서 주로 일어난다고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거예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곳은 이곳이에요. 받침 소리와 초성 얘네들을 연결시키는 요 부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응 소리가 나눌 때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만나지 않고 그냥 여는 법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물은 발음 어떻게 나니? 이렇게 날 거예요. 국물. 곡물. 그렇지. 바뀌었지. 뭔가가 바뀌었지 지금. 요거를 우리는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요 음운 변동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금 외워 몰라 이해 안 가. 외워 이러는 버리는 순간 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 어떻게 단어를 다 외울래? 최대한 선생님이 공식화 해줄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 공식화한다라는 건 뭐니? 그냥 원리를 뽑아서 이 원리에 대해서 공식처럼 적용을 시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는. 왜냐면 단어 다 못 외우잖아. 어떻게 외워 그거를. 말도 안 되지. 나도 못 외우는데. 물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힘들잖아. 그거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오늘 요 공식화하는 거는 국외음화까지. 국외음화는 공식이 아니고 비음화, 유음화 찾는 걸 이제 공식화할 건데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여기를 한번 먼저 보고 옵시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교체부터 나와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두 장 더 넘기면은 탈락이 나와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또 수업 시간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월요일 날은 수업은 좀 피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첨가까지 4개 적어주시면 돼요. 어디다가 적어줘? 의문의 변동 위에다가 옆에다가 적어줍시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애들 누구라고요? 1번 교체, 2번 탈락, 3번 첨가, 네 번째 축약. 물론 요거 순서 바꿔도 괜찮아. 근데 교체 정도만 우리 확실하게 1번으로 둡시다. 왜? 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교체가 얘네들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 알았지? 나머지 2, 3, 4 탈락, 첨가, 축약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의문 변동의 관건이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의문 변동의 유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면서 플러스 특징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한 문제짜리가 달 거예요. 교체에 대해서 보면 교체라는 단어는 뭐니? 얘들아, 바꿔준다라는 거지.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자, 선수 교체는 그러면 한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한 명이 나와야 되지? 1대1 교체예요.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교체돼요. 예를 들어서 A는 B로 교체되는 거. 그러면 얘는 특징, 음운 변동 후 우리 음운의 개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이게 특징이야. 적어놓으세요. 음운 변동 후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다. 개수가 똑같아요. 음, 교체니까. 특징 잡아주시고. 자, 탈락은 있었는데요. 없어요. 이렇게. 뭐 A가 탈락할 수도 있고 A로 탈락하자. 뭔가 B가 날아갈 때. 그럼 얘는 음운 변동 후 음운의 개수 변화는 당연히 있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첨가는요. 없었는데요. 있어요. 이렇게. 뭔가 뿅 하고 생기는 거. 그럼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음운 변동 후 음운 개수 변화는. 축약은요. 있었는데요. 합쳐졌어요. A-로. 이렇게. 그럼 얘도 음운 변동의 개수는 2개에서 하나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지. 요 개념도 중요해. 특징, 개수 변화의 특징.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게 2개야. 오케이. 근데 2개인데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애는 탈락. 아니 흔적이 좀 남았어 라고 할 때는 축약. 거센 소리 내기가 대표적이죠. 자, 밑에서 의문의 변동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네 분류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 동화에 대해서 따로 가르치는 분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 동화라고 하는 거는 단어 이름은
같아진다라는 거야. 같을 동자에 변화하다 하자. 같게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에다 넣냐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교체에다 넣어. 왜? 같게끔 변화했으니까 교체되었다라고 해서 아예 여기다가 몰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오케이. 경민만 얘기를 했네. 그러면은 경민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동화를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동화는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밖에 없어. 사실. 왜? 다 여기 있으니까. 교체해서 다 배울 거야. 자, 그럼 이제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배우기 전에 우리 연음 법칙에 대해서, 연음 법칙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법칙이에요.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연음이란 음절의 끝자음, 끝자음 뭐예요? 받침 소리. 소리는 종성이 되겠지. 이것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뒷음절의 초성이에요.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뒷음절의 초성은 무슨 글자들이 있을까? 아, 이, 을,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의 초성으로 이어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봄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봄이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 봄이로 발음이 난대요. 봄이 똑같네? 그러면 얘를 한번 또 늘어뜨려 볼게. 비읍, 오, 미음, 이, 요 소리지? 요 소리랑 비읍, 오, 미음, 이, 요 소리랑 순서가 똑같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똑같아. 근데 문제가 있어. 연음 법칙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냐? 뒤에가 형식 형태소일 때만. 얘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그래. 지금 봄이 왔어요 할 때 형식 형태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조사의 느낌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이름이 봄이면은 이름이 만약에 봄이야. 이게 명사가 봄이야. 명사로서 봄이면 얘는 봄이로 발음을 해줘야 돼. 봄이 이렇게 발음을 잘라줘야 돼. 알겠지? 봄이. 근데 이거는 조사일 때만. 이렇게 형식 형태소일 때만. 자, 형식 형태소 또 나왔지. 형식 형태소 들어갈 수 있는 애 누구야? 어미, 접사, 조사. 특히 이 어미 같은 경우도 우리 먹었다 한번 해볼까? 다.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나니? 요게 여기 있는 기억이 어느 자리로? 요 자리로 쏙 올라가지? 그래서 었다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어느 부분 얘기한 거야? 여기 있는 기억이 이쪽으로 올라갈 때 연음. 왜? 얘는 형식 형태소니까. 자, 뒤에 있는 디귿은 오늘 해야 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여기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나는 거는 된소리 대기예요. 이해됐죠? 먹었다라는 발음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근데 중요한 거. 연음 법칙은 음운의 변동으로 넣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달라지는 게 없어. 소리 변화 없어. 똑같이 발음 나니까 그래. 알겠지? 얘는 음운 변동으로 넣진 않아요.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원리 설명했고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교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여기 교체에 있는 또 제목만 치고 올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번 1번, 그리고 비음화 2번, 3번은 유음화, 4번은 고개음화, 5번은 된소리 대기. 자, 여기까지 5개를 쭉 써주시다. 교체 위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물론 순서는 헷갈려도 괜찮아.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자, 요 5개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 이제 교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몇 개 생각하라고? 5개를 꼭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자음 기준할 때도 5개였지? 좋은 위치 5개, 좋은 방법 5개. 그치? 그러니까 요 5라는 게 이번에 많이 쓰이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그럼 갈 건데요.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는 어디냐? 음절이라는 거는 글자였지? 한 글자의 끝소리예요. 받침소리예요. 종성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글자만 올 수 있대요? 가느다라 물방울. 여러분들 이거 다 중학교 때 한 번씩 외웠을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 수 있다. 시옷은 없어요. 시옷은 들어가지 않네요. 라는 특징. 그래서 뭐 기억과 키역은 이렇게 기억이 올 수 있다. 얘네들은 디귿으로 발음 난다. 피읍은 이렇게 발음 난다. 라는 거를 외울 거니? 이거 다 어떻게 외우려고? 그래서 다음 체계표를 갖고 오면 돼. 자, 여기서 마저 다 써보자. 쌍비읍과 피읍, 쌍디읍과 티읕, 쌍기역과 키역, 쌍지읍과 치읓, 쌍시옷 요 정도. 그럼 얘네들에서 가느다란 물방울만 선생님이 체크해 볼게. 가, 느, 다, 난, 울, 방, 울 하니까 자, 소리가 화열음으로만 나네요. 그쵸? 어디에서? 종성에서. 비음, 유음으로만 나네요. 어디에서? 종성에서. 이 정도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거야. 다음 체계표 안에서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표음으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바뀌는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교체예요. 그러면 누가 바뀌냐면은 얘네들이 바뀌고요. 얘네들끼리만 바뀌고요. 나머지 애들은 디귿이 다 커버를 해요. 이렇게 그려주면 동그라미 2개, 삼각형 하나 그려주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됐어. 해볼까? 앞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소리 나니? 앞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지. 근데 쌍비읍이 우리 받침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기역도 부업이라고 하면은 얘는 업이라고 기역으로 대표음을 날 거고, 밖을 좀 봐라고 할 때는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기역이 대표음을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가 문제인데, 얘네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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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낫다 할 때도 요 낮. 이런 애들은 다 낫으로 소리가 나요. 그치? 디귿으로 바뀌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현우 놀랐어? 별거 아니지? 이거 뭐 가느다란 물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실. 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 근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디귿으로 바뀔 때 이런 지읒이라던가 히읗이라던가 또는 시옷은 얘네들로 갈 때 어때? 음운의 좋은 방법도 바뀔 때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가니까 좋은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누구로 바뀔 때만? 디귿으로 바뀔 때만. 이해됐지? 좋은 위치가 바뀌기도 해. 요 디귿의 경우는 또 좋은 방법도 바뀌기도 해요.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 끝. 그런데 연음 규칙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아까 연음 규칙을 우리 연음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연음 법칙이 언제 일어나냐? 얘는 형식 형태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형식 형태소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법칙이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을까? 그때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앞에 와요. 형태소의 앞이에요. 형태소의 앞이에요. 그럴 때는 얘는 꽃취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바로 연음시켜 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먼저 치읓을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연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가 아니더라도 실질 형태소일 때도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준다. 자, 근데 밑에 형식 형태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꽃을 그냥 바로 연음시켜 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조사 같은 경우는 이 조사, 을 조사, 의 조사, 또 에 이런 조사들은 그냥 바로 연음시켜 버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실질 형태소잖아, 얘들아.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애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남이 와서, 다른 애가 와서 내 의미를 침범한다고 생각을 해봐. 나를 침범한다고 생각해봐. 별로 좋진 않지? 그래서 연음을 시켜주긴 할 건데 너 일단 뭐 하고 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와 라고 하는 그 관계예요. 실제 형태 왜냐면 우리가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표적인 원리 얘기했잖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미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하고 와. 그 다음에 내가 연음 규칙 적용해 줄게. 실질 형태소일 때는. 그런데 형식 형태소일 때는 얘는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내 주니까 음절의 끝소리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연음 법칙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개 구분되죠? 요거 구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다 해결돼, 사실. 발음만 해보면 다 해결되는데 발음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풀잖아, 우리 습관적으로. 그치? 발음을 속으로라도 계속 발음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뭔지 정리가 나와 있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우리 앞에서 2주 전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때부터 형태소 얘기를 했는지 이제 슬슬 이해가 될 거야.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 줄 때, 그때 조사, 범위, 접사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자, 밑에 비음화로 한번 봅시다. 이제 비음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근데 이 비음화는 같이 유음화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비음화, 유음화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럼 먼저 이름부터 먼저 볼까? 화라는 단어는 이건 무슨 단어일까? 화. 변하다. 무엇이 되다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다라는 거예요. 또는 무엇이 되다라는 거예요. 되다 하니까 되다 아니다. 이니까 얘는 복격조사겠네. 맞아요. 무엇이 되다? 비음이 되다. 누가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이 되다. 라는 게 이 의미예요. 또는 비음으로 되다. 이렇게 해도 되지?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으로 되는 거예요. 뭐는 아니야? 비음이 변한다. 이거는 틀린 개념이야. 알겠지? 비음으로 돼야 돼요. 이 화자의 의미가 되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비음으로 되는 거는 비음이 아니던 누가 비음이 아니던 다른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비음이 아니던 다른 애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자음과 자음의 결합에서 우리는 음운 변동이 대부분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앞에가 비음이면은 뒤에가 비음이 아닌 경우 얘가 비음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가 비음이 아닌 경우 우리는 뒤에가 비음이고 앞에가 비음이 아닌 경우 얘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순행적이다, 순행. 얘가 뒤에서 앞에 영향을 줬으니까 역행이라고 해서 뭐 동화 얘기할 때 순행동화, 역행동화 얘기하는 학교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경우를 다 포함을 해요. 결국 비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게 중요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앞에 자음에 우리는 무슨 글자가 올 수 있을까? 이거 앞에서 힌트, 음절의 끝소리. 왜? 이 자음은 무슨 자리라고 했어? 앞에서 얘기했죠? 받침 소리야. 받침. 요 받침 자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받침 자리에는 무슨 글자만 넣을 수 있어? 가느다란 물방울. 자, 여기에서 비음이 아닌 애만 지워볼까? 비음만 지워볼까? 비음, 비음, 비음. 그쵸? 얘네들이 오면 뒤에 비음인 경우,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비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뒤에 비음은 누가 올 수 있을까? 자, 우리 비음의 위치 누구누구 있어요? 빨리 채팅창 이용해서 써보자. 비음, 우리 국어의 비음. 니은, 미음, 니은, 이음. 미음, 이응. 근데 생각해봐. 요 자리는 무슨 자리야? 초성의 자리지? 초성의 자리에 이응이 올 수 있니? 없니? 없지? 우리가 이응이 오는 네, 경우는 소리가 없는 이응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네, 뒤에는 미음, 미음 요 두 가밖에 안 와. 그냥 그 정도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니음, 미음을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비음이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비음이 오면 또는 앞에가 비음이 아닌데 뒤에 비음이 오면 얘네들이 비음으로 바뀝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여기에 이응이 소리가 있는 이응이잖아.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음가가 있는 이응이잖아. 여기도 모음이고 그럼 이거 발음이 이라고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 경미는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어. 자, 여기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면은 이거는 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응이라고 해야 돼. 응이라고 발음해야 돼. 응이 얘 소리도 내줘야 되는 거야. 이상하지? 우리 근데 현대국어에서 그런 건 없어. 아니다. 순행이랑 역행은 뒤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연서야 여기서 설명 한번 할게.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 비음이 오면 비음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앞이든 뒤든. 개념은 그거야. 한번 볼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여기 거기에서 비음은 누구? 얘.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네. 바뀌었네요.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여기 그리고 뒤에 두고 니은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줬네요. 자음이 만나는 위치 그리고 뒤에 두고 미음 얘가 영향을 줬네요.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이 다 비음해요. 그럼 비음하는 어떤 원리로 인해서 소리가 바뀌냐면은 얘는 얘로만 자기 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옮겨 다니면 안 돼. 얘는 얘로만. 얘는 얘로만. 자, 지읒은 그러면은 비음화 될 수 있니? 소리가 없지? 지읒 소리는 없어요. 비음화 조건이 아니에요. 히읗도 마찬가지야. 비음화가 될 수 없어요. 얘네들이 오면. 자, 근데 리을도 될 수 있어. 리을도 얘가 요렇게 올라가면 비음화예요. 요렇게 되면 비음화. 리을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종로, 종로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비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영향을 받았죠. 그때 우리는 순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면 되고 얘를 우린 앞에서 동화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순행동화가 될 거고 그건 뒤에서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자, 요 비음화를 그러면 리을의 비음화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뒤로 가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음화의 원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같은 자리를 넘어가면 선생님 국물 하면은 요 미음의 자리로 요 기억이 바뀌는 건가요? 안 돼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좋은 방법만 맞춰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만 맞춰주는 거. 그래서 얘가 이응으로 가야 돼. 국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비음화의 원리고 유음화 설명하고 우리 선생님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할 거예요. 유음화는 유음으로 바뀌는 거야. 얘도 그러면은 똑같은 개념이겠네.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으로 된다. 이게 맞는 설명. 유음이 변한다. 이러면 틀린 설명이에요. 알겠죠? 유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유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냐? 하나밖에 없어. 유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야? 잇몸 소리 자리지? 이거 왜 멈췄냐? 약간 타임 헤드가 멈췄어. 다시. 자, 유음을 갖고 있는 자리는 잇몸 소리 자리밖에 없어. 다른 애들이 와서 유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자리를 꼭 지켜줘야 돼. 그러면
리을이 될 수 있는 애는 그럼 얘네들이 다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 누가 맡고 있어요? 니은이 딱 하니 맡고 있지? 그래서 니은만 리을이 될 수 있어. 여기도 보면은 니은만 리을이 되는 현상이에요. 칼날 요렇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에서 두 개의 소리를 비교해보고 발음을 편하게 한번 해봐. 우리 칼날이 편하지? 한난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나? 한날. 얘도 선생님 비음하잖아요. 근데 발음이 어렵잖아. 우리 발음을 편하게 내는 게 원리라고 했어. 얘는 틀린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칼날 여기는 유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중요하다. 지금부터 집중해줘. 어디서든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는. 다시 적어보자. 자, 서, 해. 아유, 이제 이번에 바다는 서해 좀 그만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동해나 남해를 가야 되겠다. 너무 서해만 가니까. 자, 여기서 파열음이에요. 하찰음이에요. 여기까지가 마찰음이에요. 우리 얘네 세 개를 안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안 울리지? 얘는 비음, 리을은 유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 오늘 중요한 설명 들어갈게. 소리의 세기 원리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공식화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 공식화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엄청 편해. 진짜 얘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어. 도대체 선생님은 뭘 저렇게 강조를 하냐. 한번 보자. 소리 세기를 줄 때, 이 안울림 소리의 소리 세기를 선생님은 3으로 줄 거야. 얘네들은 그럼 소리 세기가 다 몇으로 매겨져? 3으로 매겨져요. 자, 비음은 선생님이 소리 세기를 2로 줄 거예요. 유음은 소리 세기 1로 줄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소리 세기 원리로 설명한 학교 있니? 없어? 있으면 얘기해줘. 채팅창에다가. 알았지? 없구나. 어. 그러면 소리 세기를 맞춰준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의 뭘 맞춰주는 거냐면 사실 소리 세기를 맞춰주는 게 원리야. 에? 무슨 얘기예요? 해볼까? 국물.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에 각각의 자음의 소리 세기를 넣어봅시다. 얘는 몇? 3. 얘는 몇? 2. 그럼 3과 2니까 어떻게 맞춰줄래? 3을 하나 떨어뜨려. 3을 떨어뜨리면 기억에 3을 소리색이 2로 떨어뜨리면 뭐가 돼? 이응이 되지. 그래서 발음이 공물로 나면 돼요. 아까 종로도 해볼까? 자, 종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응은 소리색이 2지, 리을은 소리색이 1이지. 아, 선생님 그럼 얘를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자, 얘가 떨어질 자리가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얘를 하나 높여주면 돼. 그러면 발음이 뭘로 나? 종로. 얘를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해됐어? 유음화도 마찬가지야. 놀랐어? 신라. 자, 신라라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발음 신라로 나는 거 알아요. 알면 뭐에 원리를 적용하면 되지. 자, 니은과 리을이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얘는 니은은 소리색이 2, 리을은 소리색이 1. 그치? 그러면 얘는 2로 맞춰주거나 1로 맞춰주면 되겠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 신라나 신라. 발음 편한 걸로 골라주는 거예요, 이때. 신라가 더 편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이따 또 설명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유음하가 이렇게 얘를 하나 낮춰줄 때는 신라 소리 세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또 있을까? 요거 한번 해볼까? 백로. 자,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음과 자음이만 지금 다 따라하고 있지 얘들아? 아, 확인해야 되겠다. 자, 이해됐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고 있어. 절반 이상.
좀 있을까? 알았어요. 저 기쁜 표현은 누구니? 현우? 응. 자, 백로 할 때 소리색이 여기를 맞춰주는 거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소리색이 맞춰볼까? 얘는 3이에요. 얘는 1이에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중간값 맞춰주면 되잖아. 하나 백로, 내려주고 하나 올려주고. 자, 하나 내려주는 거는 기억을 내려주면 어떻게 돼? 이응으로 떨어지지? 이응으로. 얘를 하나 올려주면 뭘로 올라가? 니은으로. 그래서 백로. 자, 이때 중요한 거. 이때는 비음화가 한 번 일어난 거야, 얘들아. 비음화가 이때는 1회예요. 자, 이런 비음화를 우리는 상호 비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각각의 비음화를 인정을 안 해주고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것만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처럼 지금 적용할 수 있지. 비음화랑 유음화에서. 비음화, 유음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가 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에 교재 가서 유음화의 예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자 이렇게 결합했는데 리을리을로 안 발음하고 니은니은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대. 여기 의견난 같은 경우. 의견난을 한번 갖고 와볼까? 의견란. 선생님,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를 우리는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발음을 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겠지. 의견난, 의결란. 어떤 게 발음이 편해? 설마 이게 발음이 편하다라고 하진 않겠지? 견난, 그렇지, 얘가 발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리가 숨어져 있다? 이게 우리 앞에서 형태소 하면서 합성어 공부를 했을 거야, 합성어. 단어가 뭔가 합쳐지는 느낌이 있는 것들. 어. 얘는 의견과 란이 합쳐지는 경우죠. 그쵸? 의견과 란이 합쳐지는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임진란도 있어요. 임진왜란을 줄여서 임진년의 난이다라고 해서 임진란이라고도 쓰는데 얘가 자음과 자음이 합쳐지는 이 자리가 임진년에 일어난 난리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요 합쳐지는 요 부위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라고 한다면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요. 아닌 경우를 한번 볼까? 어떤 단어를 가져와 볼까?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신라면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신라면을 안 먹는데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항상 나한테 나오네. 신라면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볼게. 발음이 달라진다. 매울 신자에 라면을 결합시켰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결합시킬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뭐 조금 어거지를 쓰자면 선생님 저는 신라시대에 면을 뽑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신라면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해서 신라의 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합성을 시키는 이 두 덩어리를 볼 거예요. 이렇게도 합쳐줄 수 있고 이렇게도 합쳐줄 수 있지. 그러면 발음이 둘 다 완전히 달라진다. 발음 한번 해볼래? 밑에 써볼래? 채팅창 이용해서 어떻게 일어나니? 얘는 신라면이라고 발음이 나고요. 오케이. 얘는 신라의 면, 신라면이라고 발음이 나요. 발음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얘는 비음화예요. 얘는 유음화예요.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를 한번 볼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어떤 단어가 합쳐질 때 그 합쳐지는 위치에서 뭐가 일어나면 자음과 자음이 합쳐지면 걔는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근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가 하나의 단어 아니었다면 걔는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요 신라. 하나의 단어로 우리는 신라를 얘기하지. 그치? 하나의 단어로서 이제 신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는 유음화가 일어나. 유음화가 먼저야. 하나의 단어 안에선. 근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는 느낌이라면 걔는 비음화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우리 그 원리상.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 원리 모르고 들어가면 그냥 외워버린단 말이야. 외워버리면서 막 발음하지. 결단력, 결당력, 횡단로, 횡단로 막 이러면서 외울 거란 말이에요. 절대 외울 게 아닌데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고. 그러면 한번 보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결란이지, 임진란이지, 생산량이지, 그리고 공권력이지. 근데 얘가 어떻게 합쳐져? 의견 플러스 란이죠. 임진 플러스 란이죠. 생산 플러스 양이죠.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에서 합성이 일어나는 순간 얘는 비음화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권력도 한번 또 볼 건데 공권력이 신기한 게 공자 빼고 권력이라고 하면은 발음 어떻게 나니?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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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어떤 게 편해? 얘가 편하지? 뭐가 일어났어? 유음화. 얘는 하나의 단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공권력 하면 왜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냐면 얘는 공 플러스 권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단어냐면 공권 플러스 력으로 보는 거야. 공권이란 단어가 얘들아 있는 거 알아? 우리 인권, 공권, 그 인권의 그 권리, 공식적인 권리, 공식적인 권리가 가진 힘, 그걸 공권력이라고 얘기한 거야. 공식적인 권리가 가진 힘. 그래서 공권력 할 때는 여기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에서 우리가 소리가 변동이 되죠. 그럴 때 비음화가 일어난다. 공권력 이렇게 여기가 일어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자음과 자음이 만난 위치가 하나 또 있었어. 어디? 이응과 기역. 이응과 기역. 근데 이응과 기역이 선생님 얘는 그럼 무슨 변화가 있어요? 얘 된소리 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된소리 대기 규칙은 적용이 안 돼요.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공권과 권력이 합쳐진 이런 케이스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됐죠? 여기서 한번 보자. 동원과 령이잖아. 동원의 명령, 동원령. 상견례, 상견례, 상호 간에 만나는 예의, 횡단하는 로, 길, 이원 두 개의 론, 이론, 입원하는 비용, 입원료. 입원료는 얼마나 나왔으려나? 입원료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내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유음화, 비음화 같이 설명했어. 자, 이해됐니, 얘들아? 어떤 원리까지 선생님이 좀 공식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계속 복습해야 돼. 한번 써볼까? 여기 예문을 한번 볼까? 이것도 있네. 자, 여기 합리라는 단어 소리세기 원리로 한번 해볼까? 합 소리세기 몇이야? 3. 예, 1. 그럼 미음의 비음은 비음은 미음이지. 그리고 얘는 하나 올려주니까 합리가 되겠죠. 원리도 마찬가지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공식화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걸 연습하는 거지. 그걸 연습하면서 외워지면은 난 그건 인정. 근데 그냥 선생님 저는 그냥 비음화 다 외울래요. 유음화 다 외울래요. 못 외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원리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자, 여기 자음 동화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자음 동화는 그럼 동화라는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동화는 같아진다. 같게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자음에서. 자음에서 같게 변한다는 거는 어느 쪽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닮아서 비슷한 성질의 지닌 소리로 바뀝니다. 또는 양쪽이 닮아서 같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 비음화, 유음화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화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얘기할 건데 순행 동화는 앞에 있는 자음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애가 바뀔 때 뒤에가 바뀔 때야. 알겠지? 종록, 칼날처럼 이거는 유음하고 이거는 비음하죠. 역행 동화라는 거는 순서가 우리 역행하다 순서가 뒤에서 앞으로 와야 되겠지? 뒷자음의 영향으로 앞자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 역행 동화가 많아. 국물 여기가 바뀌었죠? 비음화. 신라 여기가 바뀌었죠? 유음화. 상호동화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상호 비음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가 한 번에 바뀔 때, 두 개가 한 번에 바뀔 때, 이때가 소리색이 3과 1이 만날 때, 그때가 서로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게 상호 동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에 따른 부르고요. 자, 밑에 완전 동화랑 불완전 동화는 무슨 개념이냐면 얘는 아예 같은 소리로 바꿔버릴 때 유음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왜? 소리가 같이 리을 소리로 바뀌어버리니까. 완전 동화는 유음화 그리고 일부 비음화도 여기 들어가겠죠. 일부. 근데 불완전 동화는 서로 비슷한 자음으로 이거는 소리 방법만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얘네들은 같은 자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비음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음화만 들어갈 거예요. 유음화는 무조건 같은 완전 동화예요. 소리가 아예 같아지는, 리을 소리로 같아지는 거니까. 알겠지? 자, 여기 모음에서도 동화가 일어나는데, 동화에서 요 이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 요 모음 동화는 우리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표준어도 할 거니까 표준 발음 인정되지 않는 게 아기가 맞아. 우리 요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요렇게 애기가 되기도 하는데 얘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미도 애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때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표준어로 인정 안 되는구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오늘은 이제 국외음악까지만 할 거예요. 국외음악 마저 볼게요. 자, 국외음악은 그러면 얘도 국외음으로 바뀐 거지. 누가? 국외음이 아닌 건. 그럼 국외음은 우리가 어디를 국외음이냐라고 하면은 입천장 소리예요. 자, 입천장 소리 중에서도 새인 입천장 소리. 이제 지읒의 역할이 여기서 나올 거야. 자, 다시 한번 우문체계표 보고 올까? 예. 여기 입천장 소리. 자, 그러면 입천장 소리로 누가 바뀐다고요? 아니던 얘 중에서 얘가. 여기 있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여기는 잇몸 소리지. 잇몸 소리의 디귿만 바뀌어요. 이거는 아예 고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국외음화를 좀 정리를 하면 개념부터 정리하세요. 디귿 그리고 얘의 거센 소리 치읓이 이 모음을 만날 때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때 디귿과 치읓의 이 모음은 얘가 형식 형태 줘야 돼요. 무조건 형식 형태 줘야 돼요. 형식 형태소 누구라고? 어미, 접사, 그리고 조사. 이럴 때 우리는 형식 형태소인데 여기선 대부분 접사가 쓰일 거예요. 접사 이 소리를 우리는 찾아줘야 될 거예요. 아휴, 진짜 뭐 이렇게 굳이 저 선생님은 이렇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라고 한다면 굳이는 굳이로 발음이 날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봐. 근데 같이 하니까 할만하지? 자, 어디 갔어? 디귿 어디 갔어? 티귿 어디 갔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현상. 누구 때문에? 이 소리 때문에. 이 소리 때문에. 해돋이도 마찬가지다. 해, 돛, 이가 해, 도, 지로. 미, 닷, 이가 미, 다, 지로 소리가 나는 현상. 이럴 때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국외음화 조건 오른쪽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 반모음일 때도 일어나요. 이중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반모음일 때도 그러니까 이야, 이여, 이요, 얘도 이렇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식 형태 쓸 때만 일어나요. 홑, 이불은 홑 플러스 이불이지? 이불이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지? 이때는 그러면 호, 치, 불로 발음나지 않아요. 실질 형태 쓸 때는 우리가 또 다음에 이제 니은 첨가까지 배우고 나서 요거 다시 한번 볼 거고 자 국외음화의 원리 한번 봅시다.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디귿과 지읒 소리 차이였지. 그러면 여러분들 드즈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드즈 어떤 거? 현빈아 질문을 못 받네. 여는 법칙이랑 같은 건 뭐지? 국외음화가
국외음화는 근데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일 때만 그래. 우리 여는 법칙은 그냥 모음으로 시작되는 건 다 된다고 했었지. 여기서도 연음은 일어나지. 당연히 여름은 일어나. 연음은 일어나. 그치? 근데 이거는 연음 법칙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굳이 우리 변동할 때는 이제 신경을 쓸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순할 때만 신경 써주시고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연음 법칙은. 자 이제 다시 드지 발음을 한번 해봐. 드지 발음하면 혀가 살짝 움직이지 않니? 앞뒤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드지 그러면 얘가 혀가 앞으로 갔다가 지하면 혀가 뒤로 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모음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 모음 발음을 하면 즈이 발음 한번 해볼래? 즈이 혀 위치가 비슷해. 에이, 선생님 조금 움직인데요. 비슷하다는 거는 얘랑 비교해서 왜? 얘랑 비교할 때는 해보는 거야. 드이 즈이 혀가 확실히 얘가 많이 움직이지. 드 소리가. 그치? 즈 소리보다 드 소리가 혀가 더 앞에서 일어나. 얘도 잇몸 소리였잖아. 근데 얘는 센 입천장 소리고 이것도 센 입천장 위치랑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 국외음화의 원리는 혀의 위치를 좀 더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성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음운 규칙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도.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요 이 모음이 즈 모음과 츠 모음의 위치와 닮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모음 발음할 거잖아. 이 모음 발음할 거면 이 디귿을 좀 더 편하게 지읒으로 바꿔버려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국외음화까지 요 4개의 음운 교체 현상 정리를 했는데 얘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또 한번 그려보자. 바다, 가자. 야, 이제는 따라 그릴 수 있겠지? 아니, 따라 그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릴 수 있겠지? 그릴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찾아내볼까? 얘네들. 요렇게 묶어줄 수 있고, 요렇게 묶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요렇게 묶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가느, 다란, 물, 방, 우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비음화도 한번 설명해볼까? 비음화는 각 자리에 소리 세기의 원리에 맞춰서 소리를 방식을 바꿔주는 얘가 비음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음화는 누구라고요? 얘만 이쪽으로 가면 유음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국외음화가 디귿 소리와 티읕 소리가 지읒 소리와 치읒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죠. 누굴 만날 때?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만날 때. 자, 여기서 이제 보자. 그러면 지금 이 국외음화만 뭐가 또 위치가 이동했어? 조음 위치가 이동했지. 자, 조음 위치 이동이 국외음화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에서 디귿 정도만 일어나요. 조음 위치는 디귿, 음절의 끝소리에서 그리고 국의 음화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국외음화 역시도 조음 방식도 어떻게 돼? 바뀌지? 여기서의 조음 방식은 하열음이었죠. 근데 지읒의 조음 방식은 하찰음이죠. 그러면 조음 방식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요. 조음 방식은 다 바뀌어. 왜? 비음으로 떨어지니까. 유음으로 떨어지니까. 그치? 자, 그것까지도 우리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음 세계표를 그려놓으면 그릴 줄 알면은 요거 하나 그린 다음에 우리가 교체의 5가지 현상 다 꺼낼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이제 연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이제 원리를 적용하면서 공부하는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